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축구계 이슈를 토론해보는 10분 토론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요.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 석장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이전에 먼저 와일드카드가 왜 필요한지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해주세요. 네, 그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나갑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3세 이상인 그러니까 24세 이상이죠. 네. 이 나이 제한 없이 3명의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보강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대표팀을 구성할 수가 있죠.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도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파에서 제동을 걸었죠. 왜냐하면 피파는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와 비슷한 대회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파에서는 원래 다 23세 이하로만 출전을 하라라고 이제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협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까 그 대신에 한 3명 정도는 조금 융통성 있게 좀 봐줘라라고 해서 이제 와일드카드 제도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최종 엔트리 마감일이 다음 15일까지입니다. 때문에 아시안게임 대표를 이끌고 있는 우리 이광종 감독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고심 중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0분 토론 와일드카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지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송 의원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공통된 평가는 최전방과 최후방,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리고 골키퍼 그리고 이제 오른쪽 수비수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네. 박준광 선수가 부상인데다가 여러모로 문제가 있으니까 오른쪽 수비수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할 때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안정감으로 유지하려면 수비형 미드필더 이 4가지 포지션에서 네. 이제 3명의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일단 뭐 다 선수들이 다 중요하지만 최전방과 최후방의 선수들이 가장 이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경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한 자리는 좀 다양한 포지션에서 좀 멀티플레이어로서 좀 이렇게 그 팀 전력의 좀 그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골키퍼는 반드시 와일드카드로 뽑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두 분 입장이 그러신데 실제로 이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보면은 거의 감독들이 이제 와일드카드로 골키퍼를 데려갔었죠. 네, 이번에 그 런던 올림픽 당시에도 이제 정성윤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뽑혔는데 뭐 지금이야 뭐 비난의 뭐 주인공이 된 선수지만 당시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골키퍼의 와일드카드를 좀 뽑아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왜냐면 지금 이광종 호에 있는 골키퍼 주전 골키퍼가 노동건 선수인데 네. 그 선수가 뭐 좋은 선수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골키퍼 자원을 와일드카드로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고 또 28년 만에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광종 호에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와일드카드 3명의 선수 좀 꼽아보죠.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네, 저는 일단 골문에 요새 가장 핫한 김승규 선수. 그리고 최전방에는 또 가장 핫한 김신욱 선수를 뽑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자리를 좀 고심을 했는데요. 한 자리는 아무래도 박주호 선수가 좀 차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송 의원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김승규 골키퍼와 김신욱은 같은 생각이고요. 네. 남은 한 명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신영민 선수가 차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네. 이광종 감독은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상 공세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나빴기 부족하다.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는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김신욱 선수를 두고 맞아, 얘기하는 것 염두에 같고요. 두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에서는 승부차기가 있다. 이것은 경험이 풍부한 골키퍼가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네. 김승규 골키퍼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광종 감독도 지금 한 장의 카드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두 분이 뽑으신 와일드카드 석장을 보면은 김승규, 김신욱 선수는 일치를 하는데 지금 박주호, 신영민 선수로 엇갈렸잖아요. 네.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일단 이광종 감독이 이전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와일드카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이번 월드컵을 다녀온 선수들 중에 뽑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박주호 선수가 신영민 선수보다는 신영민 선수 월드컵을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좀 이렇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면
왜냐면은 이 지금 아시안 게임은 월드컵과 다르게 엔트리가 20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은 분명히 한 포지션에 뭐 2배수의 선수를 뽑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아시안 게임은 분명히 멀티플레이어 자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뭐 측면과 뭐 수비형 미드필더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박주호 선수가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박주호다. 그쵸. 네. 네. 송희연은요? 그 사실 저도 이 와일드카드 3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을 때 네. 변수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네, 왜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 게임을 뛰고 싶어 하지만은 레버쿠젠은 반드시 보내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못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못 뛰게 되면 그 자리를 이종호 선수라든가 다른 네. 선수가 뛸 수도 있지만은 김승대 선수를 옮기고 이명주 선수를 차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치면은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는 이제 장현수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구성하고 박주호 선수도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네, 네. 박주호 선수 자리에는 김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주호 선수보다는 오히려 이용 쪽으로 좀 택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오른쪽 수비수의 박준광이라든가 최성근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 포백 라인에 누구를 기용하는 것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둠으로 인해서 미드필더부터 안정감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신영민이 차출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제가 박주호를 선택한 건 박주호 선수도 분명히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이제 네. 그 면을 봤을 때는 신영민과 박주호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선수인데 네. 박주호는 대신에 또 측면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더 선수이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하다. 이제 김진수 선수가 잘하고는 있지만 이 선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왕이면은 좀 멀티플레이어 자원을 데려가는 게 조금 더 전술적인 활용도가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뭐 손흥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손흥민 선수 차출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되건 안 되건 막판까지 좀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를 염두에 두고 지금 뭐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를 염두에 두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술을 짜는 거는 좀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재미난 것이 지금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지금 거론되는 게 손흥민, 김진수, 박주호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세 선수 모두 지금 올 시즌은 경기 초반부터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도 공격수 영입이 많이 돼서 주전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요. 네. 그 김진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뭐라고 얘기하죠? 유스팀에서 성장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 주전 자리를 꿰찰 것 같지만은 네. 초반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경기를 못 뛰면 밀려날 수가 있고요. 박주호도 주니오르 디아스가 너무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주전 경기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선수도 지금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에 와일드 카드로 오라고 한다면은 뛰고는 싶지만은 약간 이거 소속팀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소속팀에서도 안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손흥민이 차출이 되지 않으면 이명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김진수도 차출이 안 된다면은 박주호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체적인 팀의 네. 안정감을 생각했을 때는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비수 중에 누가 없을까. 그래서 뭐 그래서 신영민 김진규라든가 선수를 뭐 택하신 이런 선수, 거죠? 네 그런 네. 선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 신영민이 있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정감을 위해서라면 뭐 최은성을 뽑거나 네. 뭐 김남일이라던가 이런 선수를 뽑아야죠. 김남일 선수 부상입니다. 안정적인 수비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신영민 선수다. 네. 이렇게 의견이 조금 엇갈리셨는데 황금축구와 지금 우리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이 팽팽한데 이광종 감독은 얼마나 고심을 하고 계시겠어요. 어쨌거나 이번 대표팀은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와 달리 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축구 팬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 이런 거를 좀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시안게임 28년 만에 한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왜냐하면 그래요.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구성 자체가 지금까지의 그 대표팀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비해서 무게감은 조금 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경기력, 뭐 조직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뭐 와일드 카드로 거론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경기력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승을 못 한다면 정말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이번에는 꼭 우승을 해야죠. 송희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안방에서 펼쳐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와일드 카드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주축 선수들, 23세 이하인 선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광종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부터 너무나 잘 이끌어 왔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 봤을 때 가능성은 충분하다. 네, 심지어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노안의 지동원 선수도 아직 23세 이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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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카드 석장에 고심을 하고 있는 우리 이광종 감독님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고심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와일드카드 얘기할 때도 저희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이광종 감독 스스로 그리고 그 23세 이하 대표팀의 스텝 모두가 다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고심한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와일드카드 3장을 뭐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와일드카드를 안 뽑아도 되고 2장만 맞아요. 뽑아도 되고 1장만 뽑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직력, 이 팀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꼭 3장을 다 고수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와일드카드 석장 외에도 참 젊고 유망한 자원들이 많은데요. 젊은 도전 정신과 패기로 아시안게임에서 멋진 승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코너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 프리뷰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